안녕하세요. 2호학번 20살 강윤우. 24살 박준하입니다. 여러분, 죽음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두렵고 피하고 싶은 대상인가요? 아니면 삶의 자연스러운 마무리인가요? 오늘은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선 사람들을 따뜻하고 유머러스하게 그려낸 두 편의 영화, 일본의 굿바이와 한국의 행복한 장의사를 통해 한일 양국의 서로 다른 사생관을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먼저 2009년 아카데미 외국어 영화상을 수상하며 세계를 울린 다키타 요지로 감독의 굿바이입니다. 첼리스트였던 주인공 다이고가 고향으로 돌아와 우연히 납간사라는 직업을 갖게 되며 벌어지는 이야기죠. 이 영화의 특징은 죽음을 다루는 방식이 굉장히 미학적이라는 점입니다. 고인의 몸을 닦고 가족들 앞에서 정성스럽게 수의를 입히는 납간의 과정이 마치 하나의 예술 공연처럼 펼쳐집니다. 죽음을 슬픈 이별이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배웅하는 과정으로 묘사하는 것이죠. 반면 한국의 행복한 장의사는 좀 더 인간적이고 정겨운 분위기입니다. 전라도의 작은 마을 낙천면을 배경으로 장의 일을 배우는 청년들의 고군분투를 담았죠. 10년 동안 죽은 사람이 없어 장사가 안 된다는 설정부터가 블랙 코미디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이 영화에서 죽음은 화려하게 장식된 미학보다는 마을 공동체 안에서 이웃을 마지막으로 떠나보내는 정의 문화로 그려집니다. 천국으로 가는 웃음의 기차라는 부제처럼 죽음을 너무 무겁지 않게 삶의 연장선으로 바라보려 노력하죠. 두 영화는 서사 구조와 내용 전개면에서 매우 유사한 흐름을 보입니다. 이야기는 모두 도시에서 실패와 빚을 떠안은 청년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주인공은 우연한 계기를 통해 장의사의 일을 맡게 되며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첫 장례는 결코 가볍지 않으며 감당하기 힘든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 죽음의 무게를 처음으로 체감하게 됩니다. 이후 주변 인물들의 죽음이 이어지면서 장례는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개인적인 상실의 경험으로 변화합니다. 마침내 주인공은 가장 소중한 사람과 이별하게 되고 그 장의를 자신의 손으로 치러주며 진정한 배웅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두 영화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주인공이 장의사로서 뿐만 아니라 한 인간으로 성장해 나갈 것임을 조용히 암시합니다. 재미있게도 두 영화는 닮은 점이 많습니다. 도시에서 실패한 청년이 귀향해 장의사가 된다는 설정, 그리고 이 직업에 대한 사회적 현실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 그렇죠. 두 나라 모두 시체를 만지는 일을 불결하게 여겼던 아픈 역사가 있지만 결국 장의사는 고인이 다음 세상으로 넘어가는 문을 열어주는 아름다운 배움꾼이라는 점을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비교를 하는 데 있어 차이점도 빠질 수 없겠죠. 여기서 잠깐 두 나라의 사생관 차이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수의 문화입니다. 일본은 고인에게 가장 예쁘고 좋은 옷을 입히고 화장까지 해줍니다. 일본에서는 마지막 모습이 다음 생에도 이어진다고 보았기 때문인데요. 그 바탕에는 바로 신도 사상이 깔려 있습니다. 신도는 일본의 고유 전통 종교이자 세계관으로 자연과 삶을 조상 안에 깃든 가미를 숭배하는 신앙입니다. 신도에서는 죽음을 신이 인간에게 내리는 재앙으로 인식하고 죽은 자는 더럽고 악한 곳인 요미노쿠니로 간다고 믿습니다. 이와 달리 한국의 수의 문화는 어떨까요? 고인에게 가장 수수한 하얀색 모시 삼배 옷을 입힙니다. 이는 인간이 태초에 순수한 모습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의식에서 비롯된 것이죠. 이러한 바탕에는 유교가 있는데요. 죽음은 삶의 연장이고 삶은 죽음의 연장으로 생각해서 죽음을 자연스러운 일로 보았고 또한 제사를 통해서 죽은 자와 산 자가 서로 내통한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알려드리자면 두 영화의 제목과 배경을 통해 두 나라의 죽음에 대한 이미지의 차이를 알 수 있는데요. 먼저 행복한 장의사는 낙천면에 있는 낙천 장의사의 이야기입니다. 배경에 낙천이란 단어를 거듭 사용함으로써 죽음이 주는 부정적이고 어두운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있죠. 반면 굿바이의 번제는 오쿠리비터로 떠나보내는 사람의 슬픔과 감성을 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굿바이, 행복한 장의사를 통해 한일 사생관을 비교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같은 불교와 유교의 영향을 받은 두 나라이지만 그것이 생활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는지 또 서로 다른 가치관과
신도 같은 토속 신앙에 의해 사생관의 차이가 발생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영화를 볼 때 배경이 되는 나라의 문화를 알고 본다면 감상의 깊이가 남다를 것 같네요. 그럼 저희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